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켜서 쉽게 풀어보는 김정곤 TV입니다. 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경상남도 창원시하고 마산에 있는 구산면이라는 곳이고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 그래서 이 방파제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곳에 주차를 하고 연인들도 오시고 가족들도 오시기 때문에 혹시 녹화 도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도 놀라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 중에 김김님이 주신 댓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은 김김님께서 이 댓글을 주신 지가 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제가 시간을 못 냈네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는 타이 A12는 수동으로 투입시켜 줘야 하나요? 물어보셨어요. 타이 A12라는 것은요, 우리가 넥타이 아시죠? 와이셔츠 입을 때 이곳에 묶는 넥타이는 목에 묶는 줄이기 때문에 넥타이죠. 타이 A12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A12와 A12를 묶어주는 것을 타이 A12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어떤 변압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두 라인 중에 한 라인의 TR에 나머지 부하를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 투입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 세 개의 A12는 인터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동 투입은 안 될 뿐더러 분명히 수동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380V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220V로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이 380V가 가정에서 220이 되는 경우는 오피스텔이나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변전 설비, 간이 수변전 설비나 정식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 변압기, 그러니까 수변전실에서 380이 220으로 만들어져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일반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22,900이 바로 조상 변압기에서 일반 주택으로 220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질문 사항은 공동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요. 지금 1번 질문과 2번 질문이 상관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타이 A12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A12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변전 설비가 없어서는 설명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수변전 설비의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면 12시간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략적인 수변전 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타이 A12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식 수변전 설비의 원 라인 다이어그램을 직관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참조하는 도면이 있는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풀이해서 직관적으로 그렸고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의 정식 수변전 설비를 그려두었어요. 정식 수변전 설비와 간이 수변전 설비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검색해서 보시고요. 이곳에 보시게 되면 V12가 있죠. 보통 V12가 있는 경우에 정식 수변전 설비고요. 그리고 V12가 없는
LBS를 ASS라든지 뭐 다른 게 이렇게 대체했을 때는 이것이 간이수 변전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의 수 변전 설비고요. 이 수 변전 설비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 변전 설비를 가지고 타이 ACB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세 가지 요소를 우리 같이 들여다보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 라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전기에서 발생된 발전 라인을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변전 설비는 22,900이 쭉 흘러가는 특고압방과 그리고 이 22,900이 변압기에서 380으로 만들어져서 흘러가는, 즉 380V가 쭉 흘러가는 저압반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라인과 발전 라인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왼편에 있는 이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이렇게 6가닥의 CNCVW 케이블이 내려오죠. 내려오는 것은 지하 수 변전실로 내려오는데요. 지금 그림에서는 3가닥인데 무슨 6가닥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그 전기관계법에 의해서 메인 전원 3가닥, 그리고 이 메인 전선이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스페어 선 3가닥, 이렇게 6가닥이 캡코 한전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곳에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쭉 흘러가죠. 이 파란색으로 원 라인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한전 라인이고요. 이 왼편에 보십시오. 왼편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발전기 조작반이 있고요. 그 하단부에 ACB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에서 나온 380은 적색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적색의 라인이 공급되는 이 ATS 부분은 이 아파트의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 즉 중요한 소방이나 엘리베이터나 급수라든지 가로등 같은 곳에 꼭 필수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발전 조작반에서 나온 발전반 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시키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ATS죠. 그래서 파란 선은 한전 전원의 라인, 그리고 이 적색 라인은 발전 전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요소는 보았죠. 마지막 한 가지 PES-1, PES-2, PS3, TR1, TR2, TR3까지는 22,900이 쭉 흘러가는 바로 특고압반이 될 거고요. 이곳에 PL1부터, 그죠? 이곳에 보시게 되면 PL1, PL2부터 이렇게 콘이라는 판넬까지 쭉 이렇게 아마 9개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의 판넬은 380이 쭉 흘러가는 저압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 전원이 내려오면 최초로 만나는 판넬이 바로 PS1번에 있는 LBS죠. LBS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즉 부하 개폐기입니다. 이렇게 부하 개폐기를 거쳐서 그 다음 판넬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판넬은 MOF입니다. LBS와 MOF반을 비교를 해볼까요? 이 원 라인 다이어그램이 내려왔을 때 LBS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가 가능하죠. 투입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는 VCB가 차단되고 나서 이 LBS가 동작을 한다는 거, 무부하 상태에서 동작한다는 거,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LBS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에 이렇게 차단 장치가 있는데 MOF는 없어요. MOF는 이렇게 LBS처럼 1차에서 2차로 가는 게 아니고
V12처럼 1차에서 2차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렬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MOF는 차단기가 아니죠.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죠. MOF는 Mattering Out Fit, Mattering 측정하다는 얘기죠. Out 인출하다. 어디로? DM이나 바르. 이 DM이나 바르는 한전의 계량기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쓴 전기는 DM과 바르에서 측정이 돼서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22,900을 한전 계량기에 바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MOF에서 고압을 저압으로 그리고 대전류를 소전류로 낮추어서 바로 DM과 바르 이곳에 전력분을 공급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22,900을 이 한전 계량기에서 바로 검침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압하고 그리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변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MOF는 바로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변성기 중에서도 계기용 변성기를 MOF, Mattering Out Fit라고 하죠. 이곳에 병렬로 공급을 해준 그 22,900은 오른편으로 또 넘어가죠. PS 3번으로 가면 이 수변전 설비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최고의 고가인 V12 즉 버큼 서키트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의 1차와 2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TR로 넘어가는데요. TR 1번, TR 2번, TR 3번이 있죠. 자, 이 세 개의 변압기가 있는데요. 이 변압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델타 Y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R 1번은 450kVA, TR2는 450kVA, TR3도 450kVA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450kVA는 아닌데요. 제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변압기 용량을 이렇게 같이 했지만 사실은 이 주택에 공급하는 주택 전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아파트의 전용 부분에 들어가는 세대에 들어가는 변압기와 그리고 공용을 담당하는 변압기 용량 차이가 있어요. 보통 공용에 들어가는 변압기의 용량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쪽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변압기 용량이 각각 450kVA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세대에 공급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와 그리고 공용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변압기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450kVA이기 때문에 이 변압기의 이상 고압이나 또는 이 권선 단락으로부터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워 퓨즈가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파워 퓨즈는 COS, 컷 아웃 스위치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 변압기 용량이 300kVA를 초과할 때는 바로 이렇게 파워 퓨즈를 설치를 하고요. 이 변압기가 300kVA 미만일 때는 COS, 즉 컷 아웃 스위치를 설치한다는 거. 이 부분 우리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TR1은 파워 퓨즈를 거쳐서 1차의 델타 결선 그리고 2차의 Y 결선인 것을 알 수 있고요. TR2도 마찬가지 1차의 델타 결선, 2차의 Y 결선인 것을 알 수 있고요. TR3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델타 결선에는 1차에 22,9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2차의 전자 유도의 법칙에 의해서 Y 결선에 380, 선간전압 380이 만들어지고요. 이곳에서 중성선이 만들어져요. 매직이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1차에 22,90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차에 몇 볼트요? 380볼트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길찾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잘 보십시오. TR1에서 출발한 이 Y결선에서
쭉 이렇게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미로 찾기를 해보면요. 어디로 갑니까? PL2로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PL2에서 받은 전기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TR1에서 델타 결선 1차의 22,900이 전자유도의 법칙에 의해서 Y결선, 즉 3상 4선식이 돼서 어디로 갔다고요? PL2로 가게 되면요. 이 PL2의 하단부에 이곳이 바로 ACB입니다. ACB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죠. 기종 차단기를 거쳐서,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 이 아파트는 8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부터 108동까지 8개의 동이 있는데, 이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곳에 보시게 되면 101동, 103동, 104동, 108동을 하나의 뱅크로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압기로 묶어요. 그 다음에 102동, 나머지 102동, 105동, 106동, 107동을 또 하나의 뱅크로 묶었어요. 그러면 총 8개의 동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3개의 변압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용 부분으로 가는 변압기가 TR3번이고요. TR1과 TR2는 세대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1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Y결선에서 쭉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PL2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ACB를 거쳐서, 자, 오른편으로 보세요.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연결돼서 오른편으로 가게 되면요. 101동의 MCCB, 몰디드 케이스드 서킷 브레이크죠. 배선용 차단기를 거쳐서, 이건 스피하다, 그죠? 자, 두 번째 있는 배선용 차단기는 101동. 세 번째 있는 것은 103동,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것은 104동, 다섯 번째 있는 것은 108동의 전원을 380V를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ELD는 뭡니까? 어스 리키지 디텍터죠. 여기에 ZCT가 연결이 돼서 1동, 3동, 4동, 8동에 가는 각각의 그 전원 라인에 그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울려주는 것이 바로 ELD, 그죠? 누전 경보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뱅크, 그죠? 이 오른편에 있는 TR1에서 온 이런 그룹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 ACB를 거쳐서 오른편에 있는 1동, 3동, 4동, 8동에 어떻게 한다? 전기를 공급을 하죠. 자, 이곳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타이 ACB가 가운데 있죠. 이 타이 ACB는 평소에는 오프,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길찾기 놀이 다시 한번 할게요. TR2로 갑니다. 공용 부분, 이 부분은 공용인데요. 공용 부분은 안 할 거예요.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자, TR2에 길찾기 놀이 갑니다. 1차 델타 결선, 2차의 Y 결선의 3상 4선식이 쭉쭉쭉쭉 가면은 이번엔 PL3로 가죠. PL3로 가게 되면 역시 이곳에도 ACB를 거쳐서 밑으로 오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 갔던 TR1에서 갔던 1동, 3동, 4동, 8동을 제외한 2동, 5동, 6동, 7동이 전원을 이곳에서 받더라. 어디에서 받아요? TR2에서 받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어 빼고 윗부분 스피아 빼고 밑으로 2동, 5동, 6동, 7동이 역시 MCCB 배선용 차단기에서 각각 동으로 가는 여기 차단기가 있더라. 이런 곳을 저압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저압반에서 쭉쭉쭉쭉 가더라. 그러면 가다 보면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ELD가 있지요. ZCT와 연결, 이런 애들이 ZCT죠. ZCT가 쭉 연결이 돼서 이런 라인에 어떤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ELD에 이
이 판넬의 하단부에 있는 ELD의 각각의 경부가 울더라. 102동이 누전이 되면 102동에 울고요. 105동이 누전이 생기게 되면 105동에 경보기가 울더라. 자, 이렇게 해서 TR1과 TR2에서 PL3와 그죠? PL3와 PL2의 전원을 공급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곳에 있는 A12에서 이렇게 2동, 5동, 6동, 7동의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온 A12에서 이곳에 역시 1동, 3동, 4동, 8동의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제가 TR1에서 그죠? 이 TR1의 변압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TR1의 변압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몇 동이 공급이 안 됩니까? TR1을 따라가게 되면 이곳에 공급이 안 되니까 TR1이 고장이 나면 101동, 103동, 104동, 108동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압기를 교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공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겨울철에 주민들이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안전관리자 및 해당자 분들께서 이 주민의 안전과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민분들을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쩡한 고장이 안 난 TR2에 연결을 해주면 되잖아요. 병렬 연결을 해줍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타이 A10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TR1이 고장 났어요. TR1이 고장이 나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1동, 3동, 4동, 8동이 블랙아웃이 됐어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 A12는 평소에는 오프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하 1동, 3동, 4동, 8동을 이 왼편에 있는 이곳에 묶을 거란 말이에요. 이 차단기에 묶게 되면요. 자, 이것을 묶을 때는 순서가 있겠죠. 일단은요. 102동, 5동, 6동, 7동은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지만 2동, 5동, 6동, 7동의 배선용 차단기를 오프를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1동, 3동, 4동, 8동도 이 MCCB를 오프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이 A12는 당연히 TR이 고장이 나면서 트립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요. A12를 먼저 내리면 안 돼요. 뭐를 먼저 내리죠? 하단부를 먼저 내려야 되죠. 말단 부하를 먼저 내려야 되니까 102동, 105동, 106동, 107동의 MCCB를 천천히 내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A12를 오프를 시켜줘요. 이쪽은 당연히 오프 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고요? 이쪽 내린 다음에 그러면 1동, 3동, 4동, 8동의 배선용 차단기도 전부 다 오프가 되어 있고요. 오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동, 5동, 6동, 7동도 전부 다 오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12-1도 오프가 되어 있고요. A12-2도 오프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이 타이 A12는요. A12-1과 A12-2 이렇게 세 개는 인터록이 걸려 있어요. A12-1과 A12-2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타이 A12는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왜? 인터록이 걸려 있기 때문에 A12-1이나 A12-2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차단되어 있을 때 나머지 차단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뭐가 되어 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타이 A12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12-2 이쪽에 TR이 고장났기 때문에 A12-2를 오프시켰고 방금 A12-1도 오프시키고 타이 A12는 당연히 오프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자 보세요. A12-1을 온 시킵니다. 온 시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타이 A12를 온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이 이곳에는 끊겼지만 1동, 3동, 4동, 8동이 어디로 갑니까? 이 타이 A12에 연결되죠. 그래서 이 변압기, 그죠? 이곳에 TR2에서 온 변압기의 전원이 A12-1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를 온 시키고 이곳을 온 시켰기 때문에
이 간선은 이미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동을 ON시키고 5동을 ON시키고 6동을 ON, 7동 ON, 그 다음에 1동 ON, 103동 ON, 104동 ON, 108동 ON 이렇게 해서 고장난 변압기를 피해서, 고장난 변압기를 대체해서 나머지 변압기에 이 부하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ACB와 ACB를 묶어주는 것이 타이 ACB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대가 담당을 해야 되는 이 10개의 동을 한 개의 변압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땐 당연히 수동 동작이죠. 이제 아시겠죠? 수동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연결하기 전에 이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전기 안전관리자 및 당직자분께서는 연결을 하시기 전에 안내 방송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나머지 한 대 가지고 나머지 10개의 동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전기를 많이 먹는 이런 부하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전기만 사용해 달라고 협조에 방송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하의 사용량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오버로드 되지 않도록 우리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고장난 변압기를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김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제 설명이 잘못됐거나 또는 어떤 정정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